바쁜 일정 중에도 지방 공연까지 거뜬히 소화해내는 현역 최고참 배우. 저는 정말 닮고 싶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무용가의 꿈을 접고 53년 동안 남편을 내조했다. 자기 일에만 충실하지 결혼에 연연 안 하고. 며칠 후 아니 저럴 필요 없어. 한 학기 동안 치열하게 준비해온 연극. 미래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밝게 빛난다. 잘했어요. 그만하면 잘한 거야. 야 수고들 했어. 연극은 끝났지만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다. 최선을 다한 무대. 스승님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선생님의 관심은 연기뿐이다. 공연은 이거밖에 내가 못 봐. 그다음 팀 걸 뭐 다 봐왔으니 실력은 다 알았어. 학생보다 먼저 연습실에 도착해 대본을 보고 격한 연기 시범도 직접 보이는 교수님. 그 열정을 본받아 제자들의 연기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서연이 한번 해봐. 쌤 벌써 온다. 이수대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기서연이에요. 교수님께 드리는 두 번째 편지네요.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배움은 끝이 없다라는 거. 항상 공연을 끝내고 나면 다음 작품에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다음 작품을 하게 되면 왜 일이 더 어렵고 전보다 더 힘이 드는지. 처음에는 이런 느낌들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제가 걷고 있는 길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웃음소리 연습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밥도 거르시고 10시간 넘게 웃음소리만 연습하셨다는 그 얘기가 겨우 3시간 연습하고 지친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였어요. 항상 저에게 큰 나무 같은 존재이신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인사 미션이 있어. 됐어. 많으면 아마 관객들이 다 대사 내용 다 이해했을 거야. 2시간 반 걸리는구만. 2시간 반. 그럼 뭐 우리가 그래 저 늦은 템포도 아니야. 템포 있게 다 간 거고 활력이 다 하면서 템포 있게 갔다고. 그만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신감 갖고. 순재 씨, 연기할 때를 빼고는 부드럽고 친절한 할아버지다. 그건 좀 너희들 나눠 먹어. 그러면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그래. 가져가자 먹자. 책임감 하나로 20년 동안 제자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교수님. 월요일 학교 나오세요, 선생님?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다. 목이다. 목이면 챙기네. 다음 날 이른 아침. 모두들 그에게 건강 비결을 묻곤 하는데 따로 하는 운동은 없고 간혹 치는 골프가 운동의 전부다. 이것도 하나.
각국에서 이거는 이제 흔들고 이제 소지하시는 건데. 한다. 예, 술값을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후배 연기자들과 함께 한다는 골프 모임. 이곳에서도 최고 연장자다. 인물 위주로 좀 제발. 가까운데 인물 위주로. 오케이, 예, 됐어요. 수고하셨고. 잘했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 못 견디겠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지금 뭐 있어?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언니 나 정말 못 견디겠네. 행간이 선생님 공연할 때 같이 한번 꼭 와야 돼. 1월 달하고 2월 17일 하니까 저쪽이죠? 12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환하고 이제 둘이 교대로 하니까 괜찮아. 1년 내내 여기 재미있으시고요. 또 이게 대화할 때도 거침없으시고 뭐 인물이면 인물, 뭐 역사면 역사, 또 우리 방송이면 방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질문할 때마다 또 저희들과 함께 할 때마다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어떤 그런 기억들 예, 굉장히 놀랍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도. 예. 50이 다 돼서야 골프를 배웠지만 사실 교재보다는 걷는 게 좋아. 운동 그 자체로 치기 시작했다. 이번엔 최고 연장자 차례. 순재 씨, 힘 좋다. 저기 골프 실력이 젊은 분들 못지 않으세요. 에이, 아예 안 돼. 우선 이제 날먹이 거리가 안 나니까 거리를 보완해야 되는데 거리가 잘 안 나니까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나 요새 이제 공연 때문에 이제 차를 잡아보지 못해가지고. TBC 시절에 만난 순재 씨와 후배 유승봉 씨. 세 군데 다 두 사람의 인연은 벌써 50년이다. 선생님 클럽 괜찮으시겠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연극과 드라마를 함께하며 지켜본 선배의 모습이 좋아 후배는 엄청 따라다녔단다. 이 탤런트 협회 회장 오실 때 제가 그 총무 역할이다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 이분은 꼭 닮고 싶다. 저번에 강직함과 어떤 뭐랄까 검소함과 그다음에 그 생활에 어떤 열심히 하시는 항상 좌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게. 거칠 것 없는 직진 인생. 사람 좋고 매사에 노력하는 성실함이야말로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그림을 눌러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아닌데 햇볕 나면 따뜻한데 그래서 되겠다. 공 치고 나면 무조건 직진. 운동할 때도 성격이 나온다. 많이 줄었네. 어떻게 그렇게 조절하세요? 그냥 평상시 움직이는 게 다 운동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나마도 와서 이제 걸으니까. 일상에서는 뭐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걸 시간 뭐 평상시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 난 헬스클럽도 못 나가니까 헬스클럽 나갈 수가 없을 거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그에겐 요즘 일이 운동이다. 그래, 먼저 치워라. 영철 어디 갔어요? 4개 달라고. 저 라카이 좀 갔습니다. 그래요? 저걸 다 맞추면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저 다 하고 샤워 뭐 1시 정도 되는데 1시 정도 가지고 1시간 거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반만 치고서 이제 준비하고서 또 가서 또 여유 있게 가야지. 또 급하게 가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샤워를 9개. 일정 때문에 바삐 가는 길. 어김없이 대본을 펼쳐든다.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새벽부터 나와 계속 걸었으니 피곤할 만도 하다.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연이어 그를 기다리는 일정들.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그래서 식사는 스케줄 사이 한 끼 때우는 시기다. 칡냉면? 김치전에 칡냉면? 평소 그 냉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 면을 좋아해. 평양냉면 면이 이제 대부분 못 밀이고 함흥냉면은 이제 이 감자. 거의 뭐 우리 말로 요새 뭐라고 그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카다콜이라고 해가지고 감자 녹말로 해서 만든 면이 함흥냉면 면이 종류가 다르다. 스님께서는 어떤 걸 즐겨 드세요? 어떤 함흥냉면. 함흥냉면. 4살 때 떠나온 고향이지만 순지 씨도 역시 함경도 회령 사람. 냉면이라면 을의 함흥냉면이란다. 집에선 잠만 자고 나오니 늘 바깥밥이다. 선생님, 사모님께서 댁에 계실 때 이렇게 전 같은 거 좀 부쳐주시고 그러세요? 가끔 해. 어떤 거 잘해주세요? 왜 생선 같은 것도 이런 생선 같은 거. 집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 아침에 잠깐 먹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한창 젊을 때 하루를 4등분해서 일하다 보면 먹고 일하러 가기 바빴다. 그 습관이 평생 이어졌고 원체 먹는 것엔 욕심이 없다. 저랑 식성이 손님은 똑같아요. 같은 거 먹으면 좀 빨리 나와요. 다음 일정은 서울대학로. 앉아서 말하고 해서 말이 엉망진창이야 이게.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저희도 이제 연기 인생 63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그의 작품 활동을 기록해오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은 33년생이야. 내가 34년생이야. 65년도에 TBC 이제 드라마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정식을 붙들어서 첫 작품이 초연이야. 영화 좀 하고 싶었으니까. 왜? 영화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건 잊어버려. 그러면 요걸로 고칠게요. 서울대 철학도의 운명을 가른 건 외국의 명화들. 명배를 처음 봤고 그다음부터는 올리비아 영화를 내가 다 봤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무슨 여러 작품 찍었는데 올리비아 영화를 다 가고 완전히 올리비아 매너였는데 또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 읊어 제끼는 소리가 뭐 섹스피어 전문가들이니까 그 섹스피어 버전으로 시 읊어 제끼는 게 소름이 쫙 오더라고. 아
좋은 예술이다. 그래서 극장에서 말이야. 좋은 영화 보면 작품이 많아 구술 촬영만 8번 했다는데 제작 연도는 물론 그때 상황들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남긴 커다란 업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실제 활동한 영상 자료만 남아있지 실제적인 어떤 구술이라든지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사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각이 이런 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야 하나의 역사가 되겠지만은 후학들이 봤을 때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1956년 첫 연극 무대에 오르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재 씨. 국민 아버지에서 야동 순재까지 작품마다 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내가 담배를 끊은 사람이야. 그 역할을 하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었다고. 왜? 담배 피니까 갓되는 좋지 않은 목소리 자꾸 장애가 오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천에 담배를 끊자. 왜냐면 그게 이제 등극해가지고 섭정이 돼가지고 만조백장 아까 놓고 일본 한 4분 이상 몰아친 한 2장짜리 연설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끊은 거예요. 성문을 열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흥선이 친히 왔노라. 어서 성문을 열라. 또한 저들이 이 나라의 재물을 탐하다니 어디 덩기나 하는 소리오이까? 어패라. 여야말로 어디에 어패가 있단 말이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정말 하얀 눈이 내렸는데 발자국이 다 있는 왠지 여기만 이렇게 따라가면 안전할 것 같고 여기만 가면 우리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추운데 이쯤부터 앞에 물 찍어 범벌이. 취재진에게 번번이 건네는 똑같은 인사. 쑥스러워 그런다. 날씨가 많이 많이 찾았어요. 그저께 촬영하기 힘들다고. 밤 촬영하니까. 이런 날씨에 밤 야간신을 찍으시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좀 돼서 괜찮아요. 우리 영하 15도, 16도에서 찍어놓은 거야. 내가 영하 13도에 비 맞고 촬영하는 사람. 치고받고 오는 걸 옛날 청계천 고가도로 오기 전에 청계천 복개원 그 뒤에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나무들 비타이 스나라는 영화인데 그걸 그때 영하 13도인가 그래. 엎지르면 물 뿌리면 여기 칙 얼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하지. 마찬가지야. 나도 힘들 수가 있지만 그건 저기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왕 하려고 덤벼 들었으면 거기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특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배우 이순재에게 없는 3가지. 실수와 특별 대우. 그리고 지각이다. 12,000원. 그래, 그걸로 주든지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도 피해. 살짝 봐요. 공연 날 연습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왔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떤 분야든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순재 씨는 지금이 전성기 같다. 이게 젊었을
가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사에 능력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식지 않는 열정이야말로 그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 같다. 공연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빈 무대. 60년 넘게 연기를 해왔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긴장한다.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앞에 잘못된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에 공연에서 뭐 실수했던 거, 또 빼먹었던 거 이런 것도 다시 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아 여기서 여기가 빠졌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이제 본인이 알고 보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뭐 막 올라가면 뭐 나름대로 이제 준비된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와서 들어가는 거는 전혀 달라져요. 그런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밤낮 없이 일하던 때 결국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때부터 무척 바빴다고. 그래서 이 동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네 영화 찍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대에게 야, 난 정말 자신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삐끗하면 이건 막 내릴 수밖에 없다. 감당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막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간신히 떼서 막은 안 내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요인이 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연습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온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당분간 이런 걸 좀 쉬어야겠구나. 왜냐면 해봤자 난 욕심껏 하지만 상대방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 당분간 이런 걸 중단했다고. 지금도 대본 실수 4번이면 그만할 때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날 오후 아내 희정 씨가 외출 준비를 마쳤다. 한 달 동안 미국에 가 있느라 개막 공연을 놓쳤지만 사실 남편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아내는 첫 번째 관객이 되어 무대를 지켜봤다. 대본을 왜 챙기셨어요? 요거하고 같이 그 발음이나 그 표정이나 그런 걸 내가 말 코디를 해드리거든. 의상이든 이렇게 몸짓 이런 걸 내가 좀 항상 보고 와서 내가 저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많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해요. 이렇게 연습하느냐고 까마하게 이렇게 체크해요. 이러면. 근데 외우기가 얼마나 오는데 나는 암기가 안 돼. 한 줄 하려면 일주일이 더 걸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촉망받던 무용가와 가난한 연극 배우의 만남. 희정 씨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이 길밖에 없어. 딴 거는 생각이 안 되나 봐. 집에서도 열심히 대본 보시고 네, 열심히 예. 쟁여 중얼중얼 외우세요. 집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부인이 뭐를 하는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뭐를 먹고 사는지 신경 안 쓰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집에 열심히 하면 나가서 일을 못 하신대요. 그거 신경 쓰는 거. 나도 예술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골 아픈 얘기를 하면은 화면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거를 다 막았어. 다 내가 이제 처리하고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직업을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부인은 그늘에 있어야 돼.
비치면 안 돼요. 53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다. 아직은 내릴 때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몰라요. 순재 씨가 있는 대학로.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꿈을 먹으며 이상 속에 살고 아내는 현실 속에 산다. 이게 74년부터 있죠. 78년. 이게 돈을 내면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팔을 찍는 거야. 2월. 그땐 밤낮으로 일을 해도 출연료가 형편없던 시절이었다. 오해. 아빠가 생활비를 못 갖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나왔지. 그래가지고 뭐를 장사를 해야지 되는지 겁이 나가지고 명동을 한 달을 다녔어요. 뭐를 장사를 해야 되나. 어떤 저기 그 만두집이 있었어. 거기를 한 달을 다녔어. 손님으로. 그래갖고 그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뭐를 해야 내가 미천이 하나도 없다. 뭐를 해야 내가 먹고 사느냐. 그래서 밀가루 장사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뭐 솥 하나만 돈 없어 솥 하나만 걸고 빚어서 팔면 밥을 먹는데 보통 예금통이가 조금만 돈 있으면 매일 가서 붓는 거야 이게. 33세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나와 시작한 장사. 긴 고생 끝에 그래도 살만하다 싶었을 땐 20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거 보면 내가 슬퍼. 사람이 점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한테 컵도 사고 만나고 그러는데 돈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가 부끄럽대. 누가 그렇게 먹구나. 좀 이렇게 남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순재 씨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순재 씨를 추천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분을 꼭 내가 뒷받침해서 꼭 성공시키려고 내가 아주 작심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모든 거를 다 포기하더라도 꼭 성공시켜야 돼. 다짐한 거예요. 순재 씨의 대외적인 일을 맡고 있는 연기학원 이승희 대표가 왔다.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네. 사모님이 내조의 여왕이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정도 고생 안 하겠어요? 나름대로. 내용만 틀리지 다 고생하고 살아. 자기 출연료도 제대로 못 받아? 남들은 이제 얼마 계약을 한대. 자기는 얼마 달린다는 얘기를 못 하겠대. 그래서 알아서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딱지야 그래서. 당신도 예술가였으므로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극은 전회 매진 중이다. 조금 더 젊게 나왔으면 좋겠다. 미소가 번지는 희정 씨. 남편의 사진만 봐도 좋은가 보다. 자는 말을 안 들어서 염색으로 내가 딱 발라놔서 그렇게. 이렇게 잘 때 여기다가 여기다가 칠했어. 말을 안 들어. 나이 먹으면 뭐 하얀 거 있어도 괜찮대. 그래서 120달러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칠했지 검은 거. 국민 배우를 쥐락펴락하는 거침없는 그녀. 왠지 귀엽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종종 마주치는 할머니구만. 근데 이거 몇 푼 된다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궁상을 떨어. 돈 벌어다 주는 자식들은 없어? 아이고. 연극이 끝났다.
희정 씨는 마지막까지 객석을 떠나지 못했다. 가슴이 오래. 왜냐면 앞으로 내가 닥쳐올 일이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셨어요? 선생님 아까 나가신 것 같은데 좀. 아이고. 아내가 와 있는 걸 알 텐데 먼저 가버렸나 보다. 아이고 힘들죠. 직진. 항상 그러세요? 사모님 야속한 직진 순재.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다. 얼마나 갔을까? 순재 씨도 아내를 찾고 있었나 보다. 벌써 저기 간 줄 알았지? 아이고 직진이 이거 훔쳐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봐. 덥석 잡았던 아내의 손은 금방 놓아버리고 순재 씨 사람들부터 챙긴다. 그런 말이야. 뒤로 갔다 들어갔다. 들어가세요. 들어가. 그 자리를 이렇게 쉬어줘. 이거는. 그래. 걸로 가자. 네. 가서 먼저 가. 에휴, 근데 영화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가깝게 보니까 가슴 아파. 그게 연극은 그러니까. 맞아. 가슴이 오르네. 그래도 의상을 집에 거 많이 없는데 그 의상이 괜찮네. 괜찮아. 잠바도 원래 괜찮고. 잡아버리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 아니 의상. 언제나처럼 아낸 새 대본에 맞춰 의상을 꼼꼼히 챙겨줬다. 거기야? 쭉 들어가시면 돼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로 한 날, 남편은 또 앞서간다. 같이 안 가시고 혼자 가시네 그냥. 원래 부인은 이게 뒤에서 가는 거야. 같이 한 출연자들을 이렇게 도와줘.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직진 순재. 그 뒤를 아내가 말없이 따라간다. 오랜만이야. 아유 언니. 아니 스타 보기 보다가 힘들어 왜? 내가 뭐 희정 씨와 손숙 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남편들끼리도 TBC 시절 절친한 동료였다. 결혼해 아이들 성장하는 것까지 모두 봐온 사이다. 아니 나는 언니한테 물어볼 거 있어. 근데 뭘 드려? 저렇게 건강하시게? 내가 언니한테 무슨 맨날 산삼을 드리나? 통뼈 써 통뼈 이게 손이 하고 날 때, 아니 보통임이 아니셔. 아니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통뼈셔. 통뼈를 그인 줄 알았어. 빨리 해. 잘하더라 순순히 발음 정확해. 요번에 너무 이거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순수하게 내가 한다 그래서 준비했거든. 내가 드려야지. 옆에서 도와줘서 준비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번에 이게 완전히 반갑다. 내년에는 한 번씩 봬요. 식사하세요. 만나고 와. 감사합니다. 역시 내조의 여왕이다. 실로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외식을 한다. 만두를 덜어주는 순재 씨. 바빠서 그렇지 자상한 남편이다. 오늘 많이 왔어요? 야채를 많이 줬어요. 53년 무명 배우에서 국민 배우가 되기까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고마운 아내 덕분이다.
발음이 정확하더만. 평소에 두 분이 계실 때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 미안하지만 난 좀 코미디기가 있어. 이순재 그러다가 야동 그래. 남편 여보서 해본 적이 없어. 난 무슨 소리 했어, 진짜. 선생님, 그렇게 불러도 괜찮으세요? 부모님 무슨 상관 있어? 집안에서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생각을 해. 무용가의 꿈을 접고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에겐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보물이 있다. 이게 나 유이랑 저겁니다. 그걸 또 공개했구만. 아니 이거 달래는 거야. 야, 53년 전 한 남자의 순정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 이 동양 텔레비전 신세계 나가면서 시작할 때 이게 이게 64년. 동양 텔레비전 방송 주식회사 제2 제작과 전석실. 해외 순회 공연을 떠난 도시마다 순재 씨의 편지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귀국 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했다. 그지 하고 갔어요. 21번째 이건 청소를 해야지. 부끄럽잖아. 애들 보면 다 오게 생겼다 지금. 별소리 다 썼지. 그럼 뭐. 옛날에는 이 편집백에 소통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뭐 전화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지. 여기다가 이제 별 가머리소를 다 쓰고 좋은 말은 좋은 말은 다 몰랐어. 이 실력으로 글 썼으면 작가 됐을 거야. 네. 아, 맞. 이거를 가지고 그 필력으로 무용가 애인의 마음을 꽉 붙들었다.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요. 물론 이 편지는 크리스마스 후에 받게 되겠지만 이게 제일 많이 올해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았는지 부모님 소식이 잘 없으니 궁금해 죽겠고요. 그대로 파리에 있는지 파리에서 계획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만이 외톨백이요. 나코니, 성욱이, 동훈이, 굉장히 순천, 온 사랑가마에 그것단 플랜을 꾸미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때 순재 씨가 보여준 진심이 희정 씨에게도 큰 힘이 됐다. 꼬레를 몰라. 그래갖고 40명이 뛰는데 관객이 하나 없어. 막은 올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하고 들어오잖아요. 풀이 없어 들어온다고. 그 막은 내리고 그러면 우울하면 편지 보면은 희망을 갖지. 그리고 피곤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또 준아가 얘네도 한번 읽어봐. 그냥 그러지. 그랬지. 5장을 한꺼번에 쓰는 거야 이게. 그럼 뭐예요? 영어도 잘 써요. 키스마크, 로즈, 쫙. 별거 다 보여준다. 순재 씨 사랑도 직진이다. 이거 이봐. 처음 입혀주네. 입혀주지 않은 걸 버릇해서 처음 입혀보세요? 갑시다. 잘 가요. 네네네, 좀 가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래 가면 기억나네. 뛸 수가 있어야지. 같이 댕길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별할 때 인상적인 건 나 지금도 기억하는 거야. 남산을 갔는데 쌀에게 눈이 쫙 내린다고 우리 밤에 남산을 들었다고. 눈만 기억하는 거 모르겠어요.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거죠. 상황이 안 보이세요. 원래 기억이 좋으신 거야.
그때 기억나세요? 멀리. 나는 기억. 나는 생활이 인상적이어서. 힘들잖아. 이상과 현실 사이 그 긴 세월을 지나올 수 있던 힘은 사랑과 존중,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 같다. 순재 씨의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말쑥한 정장 차림. 올해는 안방극장에서도 그를 볼 수 있게 됐다. 대본 가방과 여벌 의상, 일정이 꽉 차 있다. 좀 주무세요.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시네요. 드라마 첫 촬영을 나가는. 아, 첫 촬영. 근데 선생님, 뭐 의상이나 이런 소품을 직접 준비해 가시나 봐요? 나름대로 내 옷은 내 옷이 맞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더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칼이랑 이런 것도. 그럼 이제 임시로 하는데 그런 좀 부자연스럽고. 가급적이면 이제 작품에 맞는 옷이면 내 옷이 입는. 이번엔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 내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역할이에요. 그 젊은 변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13호소 앉아있는데 그게 사실 격이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 설정할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배우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회 관심이 되는 이제 법정 코미디. 나이가 들수록 주연보다는 조연을 맡게 되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 따로 주차할 데 없죠? 어떤 배역으로든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 현장에서 그는 젊은 배우들과 똑같이 몸살이지 않고 거침없이 연기한다. 순재 씨의 촬영 분량은 끝났다. 다음 일정으로 향하는데 마음이 급해 보인다. 오늘은 그렇지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서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원래 일정 차질이 생기는데 잘 한번 맞아가겠어요. 개인적인 약속도 약속을 했으면 시간을 지켜야지. 특별한 위해서 늦게 갈 이유가 뭐 있노? 돌아와 옛날에는 폼 잡느라고 좀 늦게 나타난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폼이 아니라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입장이고, 우린 더군다나 이게 집단 작업이기 때문에 나 하나 늦어가지고 한 10분 지연데 뭐 수십 명이 10분을 손해보는데 안 되지. 쭉쭉 가자야. 그거 보면 혹시라도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난다. 서두른 덕에 다행히 늦지 않고 도착했다. 그를 기다리는 화려한 레드카펫. 시상식장에 왔다. 누구야? 경하게. 콜드브를 그러네. 진짜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 지금. 그저 그냥 화면 그래. 자주 보고 있어. 2018 베스트 스타상. 순재 씨는 2018년 영화 덕구에 출연해 주연상을 받게 됐다.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 신영균 명예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피런 최호로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말 푸근한 아버님 같은 인상을 주시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 연극, 드라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올해도 영화 덕후에서
덕후 할아버지 역할로 연기하시며 관객들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셨는데요. 언제 봐도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피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주는 뜻깊은 상. 사실 저는 별로 상업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화를 한 100여 편 찍었는데 대종상 한 번도 못 탔어요. 더군다나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직속 선배 우리 신영균 선배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명이 다할 때까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경례상으로 알고 더욱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참 멋진 현역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상 김가인님 축하드립니다. 며칠 후 대학로. (1954년)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한 순재 씨. 마로니에 공원은 그에게 청춘의 역사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학 본관, 물리대 본관 건물이거든. 근데 저건 대학 본부고, 여기 이제 강의실 일대에 쭉 있었는데, 이게 다 극장에 들어서 없어졌고, 이것만 지금 하나 남은 거라고. 이것도 좀 리모델링 다 했네. 전부 벽돌집이에요,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창 시절 취미는 없는 돈 모아 영화와 연극 보기. 철학자보다 명배우들에게 매료됐고 서울대 연극회 회장까지 맡으며 연기에 빠져들었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6.25 때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각지 피난댕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고2서 고3 세월이 없어. 나도 대전 피난이라서 대전고등학교 가서 청강을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교의 소중함을 그때 알아가지고 대학교 4년을 열심히 다녔다고. 청파동에 이제 장모님들하고 같이 사는데 여길 내가 3번인가 걸어서 왔다고 청파동에서.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동창 가운데 버스에서 사장아들이 있어가지고 버스표 좀 얻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닌 학교. 가난했으나 불행하지 않았다. 젊은 그에겐 배우라는 평생의 꿈이 생겼다. 참 추억이 많았던데요. 네. 어디서 왔어? 의정부야, 의정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사진 찍으려면. 인솔기 의사인데요. 아, 그래? 그래. 저희 학생들하고. 그래. 뒤로 쓰고. 앞에는 안 보이잖아. 어떤 스타 부럽지 않은 말 그대로 국민 할아버지 스타다. 파이팅 너무 재밌었어요. 세월이 흘러 옛 동숭동 거리는 변했지만 걷다 보면 젊은 날의 추억과 마주한다. 옛 젊은이들의 사랑방. 수많은 배우와 작가 그리고 음악인들이 이 다방에서 꿈을 키웠다. 오랜만이다. 지금 제일 오래 계시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꽤 됐죠? 네, 62년 됩니다. 선생님 연극하고를 시작했는데 가끔 들리시고.
여기서 그 당시 대학생들이랑 가서 쉴 때가 다방밖에 없다. 그것도 호화다방은 안 되고 우리도 저 명동 같은 데 다방다방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다. 마치 무슨 유흥업소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소박한 다방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난로가 있었거든. 연탄 난로. 거기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서 개똥치락 떨고 앉았는 거라 그래. 아이고 참 남들은 다 젊은 날의 순재 씨도 이곳에서 치열하게 인생의 철학을 논하고 연극을 얘기했었다. 그때 뭐 담배 필 때니까 자욱하지 공기도 나쁘고. 근데 이걸 이제 스위칭하는 조건에 트는 음악이 뭐냐면 브란덴부르크 협주거든요. 지나고 나니 모든 게 추억이다. 청년은 이제 노인이 됐다. 하지만 식지 않는 열정이 있기에 그는 여전히 청춘이다. 며칠 후 순재 씨가 학교를 찾았다. 학교가 쓸쓸하고 오늘 정보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마지막 공연 때 내가 못 와가지고 오늘 이제 끝나는 합평회 좀 하고 그럼 오늘 마지막 학교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 여기 있구나. 무대에 올린 연극을 되돌아보는 시간. 방학인데도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선생님만 있습니다. 수아 거기 먼저 있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 작품은 내용 전달이 된다고 그래? 그렇죠. 응? 소감들 한마디 해봐. 서인이 한마디 해야지. 서인이 해. 너무 이제 과분한 작품이고 또 사실 과분한 역할이었는데 진짜 교수님께 너무 많은 가르침 진짜 많이 받아서 그래도 좀 잘 하진 못했지만 마무리는 좀 이렇게 했던 그런 작품이 마지막에 빛났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잘했어요. 공연 때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연습했더라면 다들 그냥 칭찬만 하고 뭐 잘했다 잘한다 해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이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했어요. 저쪽이야 진짜.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본 연극 보고서는 갈매기 의미를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왜 갈매기 하느냐는 의미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의미 전달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작업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 다른 용도 왕도가 없다고. 자꾸 허물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고 출연해서 졸업할 때 한 적방 경험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회 나와서 겁날 거 없지. 박수로 한번 칠까요? 연출님이니까. 합평회도 하고 맛있는 밥도 사주려고 일부러 학교에 온 선생님. 손주뻘 제자들은 맛의 신세계를 열어준다. 소리는데 걸리고 진짜 좋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뭐 쳤어? 치즈예요. 자, 먹자. 근데 이거 치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해서 슬리비가 이
그거 너무 재밌던데. 인크레더블 광고야. 나는 햄버거 광고였는데 인기예요. 고민하고 부딪히며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는 것. 노년의 큰 보람이다. 며칠 후 공연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아니 가슴을 켜놓고 그렇게 깊이 잠들면 어떡해? 무대 위에선 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한창이다. 시장에 공부 다시 끓여야지. 최근에 오른 연극 4편엔 모두 치매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는 노인들만의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내가 농담삼아 너구리 시트콤을 한번 해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들 안 하더라고. 그 왜냐면 너구리 시트콤은 거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페이소스가 있으니까 한편 재밌게 하면서도 한편은 시큰시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 이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늙은이들의 얘기니까 나는 그거 뭐 어디서 느끼냐. 옛날에 왜 저 아들들 도시 보내고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들하고 대화하는 사이. 응? 아들은 세련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대사는 얼마나 향토적이고 수박하고 단순한 얘기야. 그게 재밌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진정성이 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면서도 뭔가 가슴에 가서 닿는 건데. 벌써 의상 입은 거야? 네? 의상 벌써 입었어? 네, 이제 뭐 저기 오늘 저 화장부터 하라고 지금. 오랜 짝꿍이 됐네. 선생님 네. 언제나 청춘이신 것 같아요. 언제나 청춘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연기자의 하나 전설 하나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그 팀마다 다른. 숙제가 끝나가지고. 그럼 저 뭐야 이제 내년에는 뵙게 생겼네. 예. 나중에 저 연락 한번 해서. 내년에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형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뭐 이게 부르면 안 돼. 아니 이거 뵙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아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 연극 이거 하면서나 뵙지 드무지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뵀을 때는 아주 여기 조용하고 이렇게 어울리는데. 아야 싼 게 하나 있어서 생각이 어떠신가 그래서. 쌈 내가 아무거나 사 모으는 사람이야? 이상하게 가끔가다 한 번씩 합선되나 봐. 아이고, 그러게요. 호영호재하며 안방극장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다. 네, 애비 해레비도 잘 안 불러주니까 이제는 원래죠. 젊은 지금 후배들이 아니 부러워하면서도 과연 내가 저 나이쯤 됐을 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들 그러죠. 네. 멘토이자 롤 모델이자 부러워하는 선배님이시죠. 우리 후배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그렇죠. 하여튼 제일 건강하시니까 제일 좋죠. 1956년 첫 무대에 오른 후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를 잘 차지 않는다. 자신의 목소리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하려는 고집 때문이다. 이것도 까만칠 해버릴래. 응? 여기다 까만칠 해버릴래. 그게 더 낫겠어요. 이게 빛난 말이야. 네. 가보자고. 네, 천직이란 말이 퇴색돼 가는 요즘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덤벼보라고. 인생 힘껏 살아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언제걸 한번 찾아오겠지. 저기 너무 멀어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 무대 위에 그를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묵직한 여운이 남는다. 삶이 무엇냐고 묻거든 부단한 노력이라 말하겠다. 인생이 무엇냐고 묻거든 나를 내려놓는 거라 하겠다. 그 길 위에서 같은 꿈을 꾸는 청춘을 만났고 사랑하는 이도 만났다. 그리하여 오늘도 인생의 무대 위로 거침없이 직진. 후회 없는 인생,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되리라. 스님,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일찍 늦게 와서 흔들려.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예. 본인 수행이 늦는 건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내 생각엔 2, 3년 안에 완전히 될 거야. 되겠나 싶어. 내가 너보고 3년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한번 해라 그랬지. 그러면 네가 내가 맛본 걸 너도 막아줄 거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스님, 우리는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새해도 건강하세요, 선생님. 화이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늘 그 모습 그대로 계시길 저희들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선생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늘 푸르게 오래오래 계세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잃지 않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작품들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농담 아닙니다. 제발 100세까지 부탁해요.